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35년간 시댁에서 식모처럼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부잣집 외동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35년간의 굴욕과 고통이 한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은 김소영 씨, 올해 55살이십니다. 하지만 김소영 씨의 얼굴은 60이 넘어 보였습니다. 35년간의 고된 삶이 그녀를 늙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김소영 씨의 이야기는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김소영 씨는 20살이었어요. 철없고 순진했던 나이였죠. 대학교 1학년,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때 김소영 씨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철수. 당시 28살이었어요. 박철수는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김소영 씨에게 꽃도 사주고 데이트도 자주 했죠. 소영아, 너 정말 사랑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김소영 씨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3개월 만에 김소영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살, 아직 대학생인 나이에 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김소영 씨는 무서웠습니다. 부모님이 알면 어떡하지? 학교는 어떡하지? 하지만 박철수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그 말에 김소영 씨는 안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날 지켜주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박철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책임져야지 뭐 어쩌겠어. 그 말투는 사랑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김소영 씨는 불안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한 거지? 결혼 준비를 하던 중 김소영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철수가 이혼남이라는 것. 뭐? 이혼남? 김소영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박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헤어질 것 같아서. 김소영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고 부모님께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김소영 씨의 집안은 부유했거든요. 김소영 씨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유한 자산가 집안 출신이었고요. 김소영 씨는 외동딸로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혼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 부모님이 알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김소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해결하자.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말자. 그렇게 김소영 씨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유학 가려고요. 유학? 갑자기? 네.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의아해 하셨지만 딸의 말을 믿으셨습니다. 김소영 씨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철수와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 김소영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집은 작고 낡았어요.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가구들도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김소영 씨를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어휴, 어린 계집애가.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책임질 줄은 알까? 김소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시아버지도 나왔습니다. 김소영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도 가져온 거 있겠지? 김소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가져온 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안이 어렵다는 건 들었을 텐데 빈손으로 온 건 아니겠지? 김소영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박철수의 여동생 박미정. 당시 23살이었어요. 새언니, 안녕하세요. 미정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가식적이었어요. 저희 집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 히히. 김소영 씨는 불안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는 게 무슨 말이지? 며칠 뒤 김소영 씨는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액수의 빚.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전화를 꺼두고 살았어요. 저 사람들 전화 받지 마. 그렇게 말하며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 박철수도 빚이 있다는 거였어요. 전 부인과 이혼하면서 생긴 빚까지 떠안고 있었습니다. 김소영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들어온 집은 가족 전체가 빚쟁이인 집이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혼인신고도 했고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김소영 씨는 참기로 했습니다. 아이만 잘 낳으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아이를 낳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김소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애는 내가 벌어서 키워. 네. 남편은 돈 못 벌어오잖아. 내가 일해야지. 김소영 씨는 황당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데 어떻게 일을 나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애 봐줄 사람 없어. 어린이집 보내든지 해. 김소영 씨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어요.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김소영 씨가 번 돈은 아이한테 쓰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갔어요. 며느리가 돈 버는 건 집안 사람 쓰라고 있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 집에 밥은 있냐? 내가 해라. 김소영 씨는 퇴근하면 집안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시댁 식구들의 밥까지 차려야 했어요. 시누이 미정은 김소영 씨가 퇴근하면 말했습니다. 새언니, 나 저녁 차려줘.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미정아, 언니도 피곤해서. 아, 새언니는 일만 하면 되잖아. 나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김소영 씨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철수의 남동생, 박민호. 형수, 세탁기 안 돌렸어요? 제 옷 없어요. 민호야, 형수가 깜빡했나 보다. 지금 할게. 빨리 좀 해줘요. 내일 입고 나가야 하는데. 김소영 씨는 그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식모였어요. 하녀였습니다. 그들에게 김소영 씨는 돈 벌어오고 집안일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김소영 씨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 박철수는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뭐 한다고는 했지만 돈을 벌어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며칠씩 연락 두절도 했습니다. 김소영 씨가 물어보면 일 때문에 바빴어. 그렇게 대답할 뿐이었죠. 시아버지는 매번 찾아와 김소영 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애미야, 좀 빌려봐라. 이번만. 아버지, 저도 돈이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내가 일하잖아. 시아버지는 김소영 씨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가기도 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김소영 씨가 버는 돈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남자니까 돈은 내가 관리할게. 하지만 여보, 남편한테 맡기는 게 맞잖아. 김소영 씨는 어쩔 수 없이 급여를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들은 대부분 빚 갚는 데 사라졌어요. 시댁의 빚, 남편의 빚, 그걸 갚느라 김소영 씨가 번 돈은 다 없어졌습니다. 아이 학원비도 제대로 못 냈어요. 김소영 씨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과는 연락을 끊은 상태였으니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김소영 씨는 여전히 그 집에서 식모처럼 살고 있었어요. 아이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모두 아이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엄마인 김소영 씨만 아이를 챙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집안일하느라 아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가 없었어요. 김소영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이한테 미안해. 20년이 지났습니다. 김소영 씨는 40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50살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에 가고 저녁에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새언니 이것 좀 해줘. 형수 저것 좀 해줘. 계속 시켰으니까요. 김소영 씨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였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김소영 씨의 아이는 이제 25살이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돈 벌잖아. 엄마 그만 일하고 쉬어. 김소영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쉬어? 아직 젊잖아. 김소영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5살을 젊다고 하는 시어머니가 믿기지 않았어요. 김소영 씨는 여전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김소영 씨는 50살이 되었어요. 35년간 시댁에서 식모처럼 살아온 김소영 씨. 그런데 몇 달 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우연히 김소영 씨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김소영 씨가 원래 부잣집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김소영 씨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알아냈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는 남편 박철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아, 너 왜 그걸 숨겼어?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 아내가 그 집 외동딸이라며. 대기업 임원딸. 박철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말 안 했어? 시아버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데. 아버지, 이미 끝난 인연이에요. 그 집이 우리를 인정할 리가 없어요. 인정은 개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시어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뭐, 며느리가 부잣집 딸이었어?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박철수는 변명했습니다. 소영이가 친정과 연락 끊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다시 연락하면 되잖아.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지는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김소영 씨의 친정을 직접 찾아간 거예요. 35년 만에 김소영 씨의 부모님 앞에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씨의 아버지는 이제 75살이 되셨어요. 어머니는 73살. 두 분은 늙으셨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따님이 우리 집에서 잘 못 살고 있습니다. 김소영 씨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뭐, 당신 누구요? 저는 따님 시아버지입니다. 소영이가 결혼했단 말이요? 김소영 씨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따님이 병도 걸려 있고요. 돈이 좀 필요합니다. 김소영 씨의 아버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들 우리 딸을 어디에 데려다 놓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김소영 씨의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딸, 당신들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뭐, 그럭저럭 살았죠. 시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소영 씨의 아버지가 테이블을 쳤어요. 당장 나가시오. 우리 딸을 데려오시오. 아니, 그게 손자도 있다며? 손자 보기를 포기하시겠소? 시아버지가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김소영 씨의 부모님은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김소영 씨는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영아, 너 어디 있니?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3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소영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소영아, 엄마야.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딸,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김소영 씨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35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김소영 씨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소영 씨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35년 만에 돌아간 집. 현관문을 열자 부모님이 서 계셨어요. 소영아. 엄마가 김소영 씨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얼마나 고생했니? 김소영 씨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소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널 찾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빠. 제가 연락을 끊은 거예요. 김소영 씨는 35년간의 이야기를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혼남과 결혼한 것, 시댁에서 식모처럼 산 것, 빚을 대신 갚아온 것, 폭언에 시달린 것, 아이를 혼자 키운 것,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냐? 아버지는 주먹을 쥐셨어요. 그 집 사람들을 가만 안 둬. 하지만 김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인생을 되찾고 싶어요. 어머니가 김소영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제 그만해라. 너는 그 집 며느리가 아니야. 우리 딸일 뿐이다. 김소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날 김소영 씨는 35년 만에 친정에서 잤습니다. 어렸을 때 쓰던 방, 부모님이 그대로 보관해 두셨더군요. 침대에 누워 김소영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났다. 다음 날 김소영 씨는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싸기 위해서였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정 다녀왔어요. 뭐? 친정?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소영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여기서 안 살아요. 뭐? 35년 동안 제가 이 집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미쳤어? 남편은 어떡하고
손주는 어떡하고, 제 아이는 이제 다 컸어요.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김소영 씨는 단호했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소영아, 무슨 소리야? 당신과 이혼할 거예요. 뭐? 박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 네. 35년간. 저는 당신 아내가 아니었어요. 이 집 식모였어요. 김소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저 돈 벌어오고 집안일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소영 씨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소영 씨는 이제 친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차려주신 아침을 먹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시키는 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김소영 씨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얼굴에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김소영 씨의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아이는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훨씬 좋아 보여. 그래. 응. 예전엔 항상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김소영 씨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엄마가 힘든 모습만 보여줘서. 아니야, 엄마. 엄마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김소영 씨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그림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김소영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나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김소영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계신가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35년을 참았던 김소영 씨도 결국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0살이든 60살이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식모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정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섭다고요?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김소영 씨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